네, 저는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에 재학 중인 곽한나라고 합니다.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인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합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튀는 아이였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분위기가 다운됐다. 야, 곽한나 나와서 팝송 한번 불러봐. 그러면 팝송 부르고, 뭐 챔피언 춤 한번 춰봐. 그럼 추고. 반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주도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자원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전문가다 하는 친구들을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식의 멘토링을 제가 주도해서 5명씩 조를 제가 짜준 다음에 신문 스크랩을 하고 요약을 해서 같은 조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 토론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으로 하면 5개가 모이잖아요. 저는 경제 파트를 맡아서 신문 스크랩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어머니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활동이 있었어요. 음악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2시간씩 그 문화적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장애인들에게 악기를 불어주고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클라리넷을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 저는 문화 친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관현악부에 들어가서 클라리넷 연주를 우리가 직접 자문할 수 있는 선생님도 구하고 팀원들을 모아보자 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토론 동아리를 하면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또 뭘 해야 되는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쁜 고3 시기에도 그 토론 동아리 활동만큼은 빼먹지 않고 열심히 했었으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운동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검도도 한 7년 했었고 학기도도 5년 정도 했어서 체력적으로도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원래 1, 2학년 때 장교가 꿈이었어요. 고 박용화 씨가 아이들을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봉사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보는데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눈에 낯이 익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국제적인 부분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관련된 일이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을 매기고 공정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국제적인 관세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입학할 때 성적은 좋았지만 전화 나서 성적이 100등 이상 떨어졌어요. 전부 100등 이상 떨어졌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잠을 4시간 이상 안 잤거든요. 친구들이 저한테 독한 년이라고 하면서까지 공부를 해서 내 이런 독한 년! 내신을 열심히 올렸던 것 같고, 제가 잘하는 분야인 영어만큼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노력도 이제 자기소개서에 넣었고, 학교 대표로 영어 선생님 추천으로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원고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작은 것일 수도 있죠. 아니 뭐 대회 나가서 떨어질 수도 있지, 뭘 그거를 극복했다고 쓰냐. 그치만 저한테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괴감도 컸고 절망감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썼습니다. 친구는 왜 영어는 등급이 잘 나왔는데 한문이랑 일본어 등급은 왜 이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외국어인데. 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조금 오그라드는 말이지만
입학을 시켜주신다면 교수님의 훌륭하신 가르침 아래서 열심히 다른 외국어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내 됐네. 친구는 국제물리학과이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 성실함도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주요 과목에만 좀 치중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면접도 한 10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나를 알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동관 선생님께서 좋게 생각을 해주셨고 분위기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가 또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국제물리학과 합격을 했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봤는데 택배 회사 갈 거야?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국제 물류, 정말 이 물류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국제 경영론이라던가 아니면 국제 경제론, 회계학 원론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경영 경제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지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면서 또 물류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국가 간의 교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50% 이상 원어 강인데 또 저희 교수님, 전담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7분 정도 중에 5, 6분이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50% 이상 원어 강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학과 적응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물류 인재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돼요. 다른 많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연수를 방학을 이용해서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 연수를 수혜를 받았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3분의 2 정도가 학과의 3분의 2 정도가 외고, 제가 아무리 영어에 자신이 있어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것도 느끼고 제가 또 학과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고의 만족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 텐데 모두 자신이 가진 재능 발휘하셨으면 좋겠고 모두 원하는 대학에